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문영철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물론 고물가와 고환율,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험난한 시간이 이어졌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크지만 전남에는 여전히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구 감소와 주력 산업 침체 등 전남 지역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의 시각과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균 전라남도 의회 의장입니다. 김태균 의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네, 오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도의회 의장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후반기 의장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의회에 이끌어 오셨습니까? 예, 먼저 취임 이후 지난 1년은 우리 전남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2대 후반기 우리 의정의 슬로건은 일 잘하는 의회, 일 할맛 나는 전남도의회에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현안 중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던 분야는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서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5개 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전남은 고령화율이 2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또 청년 인구 유출로 인적 자원의 기반이 전남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인구 문제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도의회와 그다음에 전남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 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 TF를 지난해 10월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우리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 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 가장 큰 현안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 문제 언급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과제 추진하신 게 있나요? 예, 저희 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종합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분야들을 연구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인구로 귀결되긴 하죠. 그래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산업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이제 제도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89개 지자체가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연간 1조 원씩을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좀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전남 지역이 특히 이제 16개 군 같은 경우는 재정력도 좀 미흡하고 또 투자 계획을 매년 수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 지원도 좀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들을 열심히 이제 좀 점검하고 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단년도 투자 계획에 대한 컨설팅이다 보니까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좀 더 그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정책에서 한 큰 축이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이민자 이런 쪽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정책 측면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또 지역에서 산업적인 수요 측면에서는 외국인 중에 어떤 인력들을 수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를 좀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올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어쨌든 이 새 정부에서 지역 소멸이나 인구 감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 정부만의 이제 해법이 나오긴 할 건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정책 이런 부분이 추가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지역이 없으면 결국은 국가도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우리의 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국 면적의 아마 11.9%가 11.9%에 불과한 것이 우리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12% 면적인데 우리 인구와 자본, 그다음에 산업과 인프라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마 현실성 높은 인구 정책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보면은요, 우리의 첫 번째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과 또한 지방교부세 확대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소멸을 좀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행정 체계를 좀 개편해 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또 경쟁력 있는 지역의 대표 그 전략 산업을 좀 육성을 하고 이기 산업의 구조 개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좀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부여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그 확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역 소멸 및 인구 감소 지역에 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유입이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청년 특후 조성 및 지원 특별법 같은 이런 부분이 조속히 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도 많고 섬 지역도 많고 이 정책이나 대안을 좀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예. 그 이제 워낙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이제 감소 지역에 대한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어떤 재정적,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축이고요. 또 하나가 지역 차원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좀 더 이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전남 지역이 워낙에 이제 그 지금 인구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하나를 조성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이제 개발 사업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오기도 쉽지 않고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미래 첨단 소재 산업단지를 광양과 순천 접경 지역에 지금 조성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뭐 이럴 때 뭐 타당성이 있네 없네 수요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국가가 전향적으로 산업단지로 좀 지정을 해서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수 지역은 이제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되었고 네. 철강 산업에 있어서도 지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한 3년 정도 단기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고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산업이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지역의 고용 불안정성을 좀 줄여가면은 떠나는 청년들도 다시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좀 전에 뭐 말씀하셨는데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이 청년 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도 네,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먼저 그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 전남에 20세에서 39세까지 전남 청년 인구가 6천여 명, 5,944명이 순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 5년간은 한 해 평균 8천여 명이 유출되었다는 통계 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 도의회에서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청년 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정을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도심 지역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창업과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스마트팜과 농업기술, 교육 같은 기반 시설을 좀 마련해서 청년들이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아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경쟁이 아닌 보편적 지원 체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청년들의 그 창업과 또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꾸준히 펼칠 수 있는 아마 법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 성과보다는 지역에 청년이 좀 정착하고 지역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 문제만큼이나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민생 안정 대책도 좀 시급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세요? 예, 우리 12.3 비상계엄과 그 장기적인 불황으로 우리 자영업자의 매출은 감소되고 경영난은 더 심화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남 도의회에서는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고자 전남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그다음에 그 전남 신용 보존 재단으로 하여금 2차 보존 지원과 그다음에 보증료 지원,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좀 집중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지역사랑 상품권은 아마 정부 1차 추경에서 국비가 317억 원이 아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전라남 도에서는 1조 3천억 규모로 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최근 2차 또 정부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로 428억 원이 추가로 좀 확보가 되면서 총 발행액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이번 추경으로 소비자 할인율과 국비 지원율이 상향 아마 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화폐 유통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아마 지역 내 소비는 물론 이런 소비 촉진으로 인해서 상공인들의 좀 매출이 증가되면은 아무래도 저 민생 경제 대책에 좀 활력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이런 지역화폐 확대는 물론 우리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좀 강화하고 현장 소통 중심의 정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다가 또 미국의 관세 압력 등등 여러 요인이 좀 작용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데 이 전남 지역 경제 지표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제 국가 통계를 한번 보자면은 그
올 1분기 마이너스 0.1%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었고, 지금 얼마 전에 또 뭐 이스라엘과 이란 또 전쟁 통해 막 국제 유가도 들썩이다 보니까 2분기도 아마 나중에 이제 한 7월이나 8월쯤 발표될 때 썩 긍정적인 통계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남 지역은 좀 더 심각한 게 지난 한 2010년대 이래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워낙에 저성장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이나 석유화학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미래산업도 육성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주력산이 워낙에 덩어리가 큰데 이 큰 덩어리들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지표상으로도 좀 좋은 지표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수출이 좀 증가를 했는데 올해 1분기 정도 보니까 또 수출도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 지역에서 좀 괜찮은 지표 한번 찾아봤거든요. 주로 어디가 좀 괜찮냐면 공공행정, 그다음에 뭐 요양병원 같은 거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워낙 인구 고령화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적 측면이나 또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썩 그렇게 그 좋은 지표는 찾기는 힘들지만,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뭐 청년 지원 정책이라든가 또는 이제 스마트팜 이런 그 정책들이 조금은 지역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남 지역의 여러 시급한 현안 가운데 또 의대 문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지난 정부에서 순천대, 목포대 통합해서 의대를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새 정부에서 전남 의대 설립 이 공약도 내걸었는데 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적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전남은 지금 국립 순천대, 목포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서 도민 의견 수렴과 양대학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은 12.3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 또한 그 의정 갈등으로 전남 국립대학 설립 문제에 크게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또 우리 정부에서는 의대 정상화를 이유로 내년 또 의대 모집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 전라남 도에서는 통합의대가 되면은 내년에 이걸 개교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또 새로운 정부,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은 다시 또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날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새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마 지역의 목소리가 아마 이 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위를 지금 구성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설립이 차질 없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또 전남도의회 역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전남 지역에 이제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이제 임기 초기에 지금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앞서 우리 언급한 우리 국립의대 설립을 비롯해서 우리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인구 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 소멸 극복, AI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까지 중차대한 일들이, 산업들이, 그런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참고로 우리 전남도가 새 정부에 지역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7대 전남 공약 이행 주요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의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미래 첨단 전략 산업, 그 다음 또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좀 대전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건의를 좀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새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향후 5년의 지역 발전 방향이 저는 좀 좌우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전남도는 또 정부와 국회, 그런 민주당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활동이 좀 시급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와 함께 전남의 주요 현안들이 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전남 지역 현안 국정과제에 좀 반영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업의 뭐 필요성, 시급성 이런 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 또 입법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지금 뭐 주력 산업부터 시작해서 민생 경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현안들이 있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약을 국정과제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전남 지역에 있어서는 경제성, 뭐 예를 들어서 타당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전남 지역 입장에서는 이게 정책성이라든가 균형 발전성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논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호남선 KTX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경부선 KTX에 비해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10여 년 이상 늦게 이게 건설이 되었거든요. 근데 막상 건설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서 경부선 못지않게 수요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은 사실 수요 논리보다는 공급 논리, 공급을 먼저 하면 수요가 창출된다.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필요한 지혜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입법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 전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한 수년 동안에 인구감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이제 지방시대 뭐 자치분권 특별법 이렇게 바뀔 때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강산업지원특별법 네. 여기도 저희들이 좀 관여하면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의회나 이제 시군의회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 제정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기초 연구를 하거나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 시군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 조례의 어떤 재정 근거 또 논리적인 근거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네, 이 새로운 정부 에너지 정책도 큰 관심사인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이른바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남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좀 추진될 것 같은데 주요 사업과 뭐 이슈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앞으로 우리 새 정부에서 기후 에너지부를 지금 만든다고 했는데요. 아마 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전남으로 봐서는 상당히 호기를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 친환경 재생 에너지 대전환과 우리 전남에서 주력하고 있는 R200 그런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아마 가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이미 그 태양광과 해상 풍력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설비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더 큰 도약을 아마 이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중심의 그 여수 산단을 친환경 에코 산단으로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 또 광양 제철 산업을 저탄소 공약에 들어있지만은 수소환원 제철 공정으로 전환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반 사업들이 아마 국정과제에 포함돼서 아마 차질 없이 저는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남 도의에서는 전남이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과 또 R200 실현,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또 국가적 목표 달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남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과연 전남 지역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갖고 올 것인가. 이게 이제 지역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 전남 지역에 미칠 이 경제적 실익 뭐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주력 산업의 이제 그 알리백이라든가 이제 저탄소 뭐 기술 적용 이런 것들은 아까 의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측면에서 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이제 그 새 정부 그 재생에너지 정책의 큰 축이 에너지 고속도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이 그 호남권 중심으로는 발전을 하고 여기서 50% 정도를 이제 권외 이제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보내고 이쪽 지역에서 나머지 50%를 활용하는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 정책에 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그 전력 요금 차등 전력 요금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민들에 대한 주민이익 공유를 하겠다.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차등 요금제를 하다 보면은 이쪽 지역에서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요금을 이제 싸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싼 요금 때문에 그리고 알리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더 이상 전력을 자기들이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업 유치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좀 더 싼 요금, 기업들 입장에서 여기 현재 있는 기업들도 싼 전력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민이익 공유인데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가 대표적인 겁니다만은 재생에너지를 좀 더 햇빛이라든가 이제 바람을 통해서 전력 생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발전 사업자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또 그 소득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 지역에 좀 더 인구를 좀 더 머물게 하고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전남 동부권은 전남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이 축인데 기업하기 좋은 요건을 좀 만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우리 전남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 동부권은 전남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예, 지역 내 총 생산의 무려 62%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우리 아시다시피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지금 주력 산업이 중국산 우리가 그 가인 공급과 그다음에 미국발 간세 폭탄 아니습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요. 그다음에 또 장기화된 그런 불황 등을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이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노후화된 그런 기반 시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친환경 생산 체계로 전환과 스마트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시급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강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청을 좀 중심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 투자 유치를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또 전라남도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부족한 산업 단지는 조속히 좀 확충을 해야 되고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서둘러서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방으로 좀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각종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그다음에 투자 유치 지원금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입지와 비용 면에서 매력 있는 아마 환경이 전남에 갖춰져야만 투자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또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마 투자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고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인프라를 좀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한 그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에도 아마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외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데 이 전남 동부권의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미래 성장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지금 뭐 큰 틀로 봤을 때 주력 산업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쪽의 잠재력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 산업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철강 산업 위주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라든가 거센 추격에 따라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수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뭐 미국의 이제 어떤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고율 관세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수년간 석유화학 산업도 그렇고 철강 산업도 탄소 포집 활용 산업을 좀 육성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정부가 CCUS 메가 프로젝트라고 이쪽 지역에 또 실증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탄소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육성의 어떤 최적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 좀 유망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 철강 같은 전통 소재 산업을 넘어서서 뭐 고강도 경량 금속 소재, 기능성 화학 소재, 뭐 2차 전지 소재, 뭐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굉장히 육성을 하기 위한 투자들이 많이 네.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유망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제 워낙에 기반 시설들이 속속 지금 현재 뭐 해저 터널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기반이 확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화관광 측면에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이쪽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있잖아요. 네. 또 여수 세계섬 박람회라든가 순천의 뭐 정원만 국제 정원 박람회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광양도 뭐 구봉산, 백운산 뭐 또 섬진강 자원들을 활용한 네. 이제 영호남 통합 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한 잠재력도 있고 그만한 관광객이 오면은 좀 더 지역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SOC에 대한 이제 요구도 많은데 네네. 지금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그럼? 우리 전남 동부권 말인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지금 전북 익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아마 177.2km 구간일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철도를 지금 고속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만 고속하게 되면은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지금 약 한 3시간 이상이 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걸 개통을 하게 되면 2시간 30분 이내로 30분 이상이 좀 단축되는 대형 아마 SOC 사업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네. 또한 또 우리가 아시겠지만 경전선 고속화 사업 이 부분은 우리 강주 송정역에서 순천까지 있는 121.5km 구간입니다. 이런 것을 간선철도를 단계적으로 복선화하자는 그 부분이거든요. 곡선하고 전철화하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영혼함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결하는 남해안권 핵심 철도망을 고속화하는 요거는 프로젝트고요. 아마 이런 사업들이 완공되면 수도권과 동부권 또 영호남을 더욱 빠르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와 또 관광, 기업 활동의 경쟁력도 크게 아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전남 동부권의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이런 것 또한 지역 물류 효율성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하루빨리 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 터널 네. 이런 부분도 지금 대형 국책 사업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2031년 아마 개통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이거 개통이 되게 되면은 지역 경제의 좀 활성화와 특히 그런 관광객 증가는 물론 영호남 상생 측면에서도 그런 다양한 효과가 기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어쨌든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이 지역
경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침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뭐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뭐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지난 5월 1일 정부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 정부 추경안에서 석유화학 중소기업 지원과 여수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보전 지원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37억 원이 아마 반영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양만권 전체가 구조적으로 좀 위기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광양, 순천 등 인근 지역까지 이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좀 확대 지정을 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양만권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지정이 저는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단이 조성되면은 약 한 3조 5,17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1조 2,684억 원의 부가가치도 좀 창출되고요. 무려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유발 효과는 14,00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조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만권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좀 도약할 수 있도록 이런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우리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은 이제 석유화학 철강인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이제 확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3년 정도가 정부가 좀 도와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좀 살 길을 찾아봐라 이런 마중물이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의 추세를 쭉 봤을 때 사실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2010년대까지 사실은 전 세계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선두주자였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그 선두주자를 우리한테 뺏겼죠,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곧 중국한테 추월당할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사를 한번 보자. 일본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그 많았던 NCC 뭐 생산 설비라든가 나프타 분해 설비들 스스로 이제 업계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하고 좀 더 인수 합병을 하고 좀 줄여가는 전략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내수에 좀 집중하는 전략, 수출보다 내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능성 화학이라든가 좀 특화 제품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일본 내수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네. 아마 우리 지역 기업들도 좀 더 좀 덩치를 줄여가고 좀 더 고부가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의장님께서 몇 번 강조하셨던 수소화는 제철 그리고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고 전기 위주의 어떤 고로 뭐 이런 걸로 좀 바꿔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워낙에 많은 자금하고 연구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포스코라든가 업계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서 정부의 좀 어떤 재정적이나 뭐 제도적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도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민선 8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지난 3년 동안 뭐 전라남도의 도정과 주요 정책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 집행부의 민선 8기 역점 시책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아마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 에너지, 또 우주, 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육성과 인구 대전환 정책, 그다음에 또 대규모 SOC 또 확충 정책, 특히 또 전라남 특별자치도 설치 등 새로운 비전 제시로 전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은 좀 잘한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 예상 규모를 보더라도
2022년에는 1조 3천억이었던 예산이 본예산이 금년도에는 12조 5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전남의 역점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좀 커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과 좀 노력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우리 국립의과대학 설립 과정에서 우리 동북권과 서북권 간의 좀 갈등을 아마 초래한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 강주 민간군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 소멸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에서도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1기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좀 추진해왔던 그런 역점 시책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이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책이 단기 성과에 좀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행정적 역량과 정책 추진력을 더욱더 좀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장께서는 앞으로 남은 1년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정책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민선 지금 곧 9기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선 8기 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와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보통 이제 그렇게 성과를 점검했을 때 미흡한 사업이 있고 또 성과를 내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과를 냈던 사업들은 민선 9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좀 더 확대 보완해야 될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성과가 미흡했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혹시 추진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자세들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공약들을 선별하는 지금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힘이 붙여서 못했거나 또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공약으로 반영되었는지, 공약이 반영이 안 됐어도 국정과제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 국가의 힘을 좀 빌리고 지역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현 단계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김태균 전라남도 의회 의장, 그리고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이 나라 안팎으로 여전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부여된 사명입니다. 민선 8기 남은 1년 동안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